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원팀의 모습으로 지금 대선 막판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거 말고요.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2035 청년들에게 탄핵 반대하는 그런 주장했던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격려차 오늘 영화 보러 오신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영화냐면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에 관람을 하러 간 겁니다. 정권제들이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선관위에 보내기도 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계속 하면서 좀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저는 왜 이 영화를 택했을까? 예. 물론 뭐 전한길 전 강사가 이 영화 제작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예. 여러 정치적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선거에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중 정치인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51%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10에서 15% 정도의 지지율만 있어도 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그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예. 전체 국민 가운데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람들만 자기의 열렬한 극성 지지층으로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당이 지금 정말 어렵사리 원팀을 만들어서 이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중도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당의 이번 대선 캠페인에 도움이 되는가?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예. 상당히 저는 이 정치적 득실만 놓고 본다면 우리 당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반려동물과 한강 산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뭐 여러 비판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대선 정국에서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강변에서 반려견들하고 산책하는 모습 사진이 찍히기도 했죠. 근데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형태의 행보였습니다. 그 공통 질문을 저희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오늘로 13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멸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왜 다시 부정선거를 윤 전 대통령은 꺼내 들었느냐 이 시점에 박 의원께서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깊은 의도나 원모 심려가 있다기보다 예. 그냥 스스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자기 그 지지층 얼마 되지 않는 예. 그걸 이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뭐 욕망이랄까요? 그런 것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본인이 속해 있던 정당도 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 국민이 어쨌든 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파면당했지만 부정선거를 다루는 영화를 공개적으로 관람한다?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체제를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은 그 지지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예. 대한민국의 선거는 부정선거니까 선거 보이콧하자 이런 메시지인가요? 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참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참 한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의 관계자라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그 강성 지지층 눈치를 봐서 그런지 저 모습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정도를 제외해 놓고 제대로 된 비판조차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예. 뭐 비대위원장이든 아니면 선대위 차원에서. 근데 앞으로 선거가 13일 남았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끼친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큰데 예.
그거를 잘라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스스로 탈당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건만 지금도 저런 모습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휘청거리잖아요. 예. 앞으로 몇 번 더 저런 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의 1호 선거운동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대목이 이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전한길 씨고 관람객들도 계엄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광장에서 투쟁했던 아스팔트 예.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과 부정선거를 신봉하는 사람들과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에 그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보러 갔고 거기에 함께 관람한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아까 뭐 10명 중에 한두 명 된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 예. 그래도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지자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전국에서도 본인이 예. 어떤 식으로든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 자리에 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10에서 15%의 자기의 지지층을 가져가는 것이 대선 이후에 당내 상황과 연관된 얘기인가요? 저는 뭐 과거의 권력을 한때나마 다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이 권력에 대한 향수를 버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본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선거에 나올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본인에 대한 팬덤을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에 탄핵된 이후에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오해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 본인은 국민의힘이 그 대선을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예. 제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아까 국민의힘 내에서 이렇다 할 목소리가 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 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장파 그 국회의원들도 예.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네. 있는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것이요. 김문수 후보는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는 결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하셨죠. 저희 당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계엄에 대한 반성과 자중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도 그만두셨고 당에서도 탈당하셨고 재판받는 게 남아있는데 본인이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 잘 받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또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신은 이런 영화는 오해가 일어나니까 안 됩니다. 또는 이런 영화 보시면 우리 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했고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토론회, BJC 토론에서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저 후보의 얘기가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앞서 절연하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대위원장이 하는 얘기하고 후보가 하는 얘기가 약간의 이제 온도 차이가 이제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후보가 이제 저런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궁극적인 차이가 있었다 김문수 후보하고 바로 이제 저런 대목을 저는 얘기하는 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후보가 그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겁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의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쨌든 내란 책임에 대해서 별다르게 그 내란 프레임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예. 그와 이제 단호하게 선을 못 긋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자연인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물러나서 이러저러하게 본인 재판에 좀 집중하면서 좀 예.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저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예. 김문수 후보도 그런 거에 대한 그 분간이랄까요? 혹은 분별력이랄까 이런 게 좀 불분명하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사 구분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메시지가 관련해 가지고 비대위원장 목소리에 들려들었고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연인 윤석열이라고 표현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요. 비대위원장은 자중하셔야 된다고 했고 후보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종의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저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출당이든 탈당이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한창 있을 때 예. 비대위원장은 탈당을 권고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죠. 그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상 선거를 치러야 하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 표고 예. 밖에 나와서 어렵게 구해오는 중도표도 한 표고 이렇게 정치적인 셈법을 계산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한 표를 지키는 역할에 본인은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뭐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본인이 가서 중도에 있는 표를 좀 가져오겠다. 일종의 뭐 굿캅, 배드캅 이런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부분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유세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날 윤 전 대통령이 또 공개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박 의원 보시기에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평소 재판에 출석했을 때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뭐 그걸 의식해서 뭘 합니까? 이제 본인은 그 당에서 나왔고 대통령직에서도 물러났고 예. 물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겠지만 본인이 저렇게 등장한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무슨 행보를 막거나 거기에 어떤 뭐 본인이 뭐 지장을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도 아까 이제 그 계엄 장면이 나오니까 계엄 3표 장면이 나오니까 그 영화 같이 관람하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좋은 겁니다. 그걸 느끼고 싶고 자기 그런 판단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그런 지지층들을 확인하고 싶고 예. 저는 뭐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저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하겠다. 그게 좋은 메시지가 될 리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게 당에 주는 부정적 영향 같은 건 애초에 안중에도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저런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차라리 구속시켜야 된다. 국민의힘까지 망가지기 전에.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이죠. 그렇죠. 예, 국민의힘 예, 일각에서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 답답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분은 본인이 한때 속해 있고 자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던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같은 것도 느끼지 못하는 김근식 실장이 분위기 SNS 때문에 올리거든요. 예. 이 단호하게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써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죠. 예. 박 의원께서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뭐 주말에 집회도 있다고 하고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게 보세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주말 사이 광화문에 열리는 집회에도 참석하시는 건 아닌가. 예.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번 대선 선거를 더 어렵게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선거라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구도잖아요. 예. 이번 선거가 우리 당으로서는 왜 어렵냐?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대통령
화면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이제 완전히 같이 동반 퇴진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뉴스의 전면에 등장할수록 예.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부각되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뭐 오늘 영화 보신 거에 따른 세간의 여론을 예. 오늘 집에 가셔서 파악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의 그 정치적으로 오해될 만한 행보들은 더 자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앞으로도 계속 멀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조금 전에 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김건희 전 여사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뭐 엄호하기에만 바빴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상황까지 왔었던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한 반성을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우리 당이 혁신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밝힌 내용이 저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 과거 행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영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회견을 했는데 박 의원님 지금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후보라든가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들 이가 일단 주류니까요. 여기가 잘 호응이 되고 있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힘이 안 실리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뭐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돌출적인 제안을 예.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때 그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다가 무슨 난데없는 배우자 토론이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니까 오늘 그에 대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아니 늦어도 한참 늦은 사과죠.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면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 뭐 영부인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할 건데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메시지를 자꾸 내긴 하는데 그 메시지가 시기상으로도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고 그리고 내용도 좀 어정쩡해요. 예. 이게 이제 김건희 윤석열 그 부부와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것도 아니고 안 긋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엄 내란 책임으로부터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과하고 그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배경도 일종의 이제 관리된 메시지 정도로 다만 이제 저분이 젊고 초선이고 또 수도권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근데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긴 했는데 기존의 국민의힘의 주류 기득권의 메시지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게 힘이 안 실리고 이 국민적인 주목도랄까요? 대중적인 주목도랄까요?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차별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영화 관람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후보에게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답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선거에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죠.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하겠죠. 결국은 뭐 여전히 일심동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일심동체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런 공격과 비판을 또다시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분들이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그 틀 안에 정말 가두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리 당으로부터 사실상 출당 조치됐다고 봅니다. 예. 뭐 그게 형식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했고 뭐 그 포장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탈당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거리두기 저는 100일 안에 거리두기 본인이 예언했다고 하는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같이 묶어두려는 예. 이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 당 내외에서 예.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있나 봅니다. 네. 거기에 이런 부정선거 영화 관람하는 거 누가 좀 말려달라고 한 의원이 네,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같이 관저에서 만찬하고 폭탄주 드시던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지금 그분들께 그러니까 대통령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이 쉽지는 않은 거죠. 밖에서 뭐 그동안 그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 전 대표 또는 안철수 의원 네.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그 얘기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가까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이런 충언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과 자통당 절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얘기 듣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절연이 필요합니다. 극우 유튜버 등 자통당 세력 등과의 선긋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걸 누차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빅텐트는 친윤 빅텐트, 자통당 빅텐트가 될 수밖에 없다. 요거는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강성 보수 지지자들과 절연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것이 비단 이번 선거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보는 걸까요? 둘 다죠.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게 보수의 본류가 될 수 없고 예. 극우에 가까운 그런 세력이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 눈밖에 났고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거기에 휘둘려서 이를테면 뭐 전환기 씨라든지 전광훈 씨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자체가 보수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고 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곁에 남은 사람을 보십시오. 뭐 전한길 씨, 아까 그 이용돈 PD라는 분, 그야말로 극우적인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고 일부 유튜버들도 그런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주류적인 그런 분위기나 혹은 주류적인 면모가 된다면 예. 그 정당은 희망이 없는 거죠.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단호하게 단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계엄 탄핵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다선 주류 의원들이라는 분들도 한남동 관제 앞에 가서 윤 대통령 체포 막겠다 그러고 그렇죠. 탄핵에 반대하고 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판결 미뤄야 된다 그러고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대로 선대위에 중심에 남아 있어요. 나경원, 윤상현, 또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예. 전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의 중심이 된 이상 과연 이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하고 우려했던 이제 그런 어떤 세력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나홀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예. 거기 섞여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다면 그게 이제 책임을 묻는 것도 안 되고 단절도 안 되고 청산도 안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쨌든 대선 이후에 이 보수의 혁신 단절, 뭐 청산 개혁 이런 거에 나서겠다라는 것에 예고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특히 지난번에 첫 번째 경제 부문 토론회가 이뤄진 이후에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중도에서도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경제 정책과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가라는 비판적 인식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커피 원가 120원 본인은 그거 뭐 조작됐다고 하지만 그 받아들이는 유권자는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돼 있구나라는 생각. 호텔 경제학으로 대변되는 잘못된 경제 정책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선거 구도가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고착화되면 강화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저는 이 구도 자체를 이재명 대 김문수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인물 경쟁력에서는 같이 경기지사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부정부패 의혹 하나도 없고 청렴하고 예.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성과들을 이뤄냈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 이런 인물 중심으로 가고 구도를 바꿔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금 이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등판에 대해서는 예. 저뿐만 아니라 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선을 넘어서요 차기 당권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내 세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겠죠. 친윤 그룹이 있을 수가 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홍 전 시장이 뭔가를 더 하는 거 아니냐. 박지원 의원이요. 홍 전 시장이 아무래도 당권을 잡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는데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이게 대선 결과에 이겼을 때 졌을 때 상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권은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걸 뭐 예상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패배한다. 근소하게 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류 세력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이는 추이, 큰 격차로 패배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당이 더 깊은 내용, 더 깊은 4분 오열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예.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심력이 없으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 정당이라는 가능성도 게.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구심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보수 지지층들 생각이 중요할 텐데요. 예. 그럼 완전히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또 누구의 어쨌든 노선과 방향이 이걸 재건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가 대선에 승리했을 때 제대로 된 그 야당으로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종합되면서 당권 구도가 형성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사실상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에 대해서 당내의 기존 주류 세력들이 강한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견제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김문수 후보가 이겼을 때는 현재 체제가 더 공고히 유지가 되는 거겠죠.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김문수 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것도 질문이 좀, 아닌 것 네,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김문수 예.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당권이 재편되겠죠. 저는 친윤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이미 그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모이기는 어려워도 흩어진 건 금방이에요. 다시 이 미래 권력이 될 수 없는 사람 주변에 그 권력을 얻겠다고 함께 있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친윤이 다시 이 당권을 쥐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좀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요구했던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패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당원들 사이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엔 40% 얻었잖아요, 당원 투표에서. 예. 그렇다면 뭐 당원들의 재평가가 있다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좀 다시 나서달라라는 요구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